자, 이제 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공식 살포시 외워가지고 하면 되고요. 자, 도형이 두 번째죠. 이제 두 번째 도형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지금은 이제 쌍곡선이니까 쌍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주어졌을 때 스토리는 이렇죠? 정근선 생략. 이렇게 쌍곡선이 있을 때 이 쌍곡선 위에 한 점을 주는 거죠. 보통 x1, y1을 주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x1, y1을 지나는 요런 이제 접선의 방정식, 요 녀석이 이제 뭐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도형 위에 한 점, 뭐 원이든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도형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이거 내가 지금 세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써보면, 자, x가 들어가야 할 곳에는 2분의 x1 더하기 x, 혹은 뭐 x 더하기 x1, 뭐 이렇게 하면 요걸 대입하면 되고요. y가 들어가야 할 때에는 2분의 y 플러스 y1 넣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x1, y1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x1과 y1은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x제곱이 들어가야 할 곳에는 x1 곱하기 x, y제곱이 들어가야 할 곳에는 y1, y를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 이제 주축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써보면 나오네요. 자,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게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인데, 이 a제곱, b제곱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x제곱, y제곱만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 들어가야 할 때 여기 y제곱의 자리에 요 녀석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1, y는 1. 요 녀석이 바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대로 요 x제곱의 자리에는 x1, x, y제곱의 자리에는 y1, y를 넣어주시면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외워야 할 공식이 되겠습니다.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것만 알면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이용해가지고 선생님이 보기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 위의 점 4,3의 접선의 방정식. 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4가 x1이고 요 3이 이제 y1인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 그 도형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은 4분의 x제곱이 들어가야 할 자리엔 x1, x 3분의 y제곱이 들어가야 할 자리엔 y1, y는 1. 요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고 x1이 4, y1이 3이니까 여기에 4, 여기에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4x 마이너스 바보같이 여기 x에다가 4,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안 돼요. 3분의 자 y 3y 3y는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x-y는 1. 이 녀석이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정리를 해주면 y는 x-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정리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잘 유도해서 대입만 잘해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크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자, 같은 방법을 취해서 문제 3번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번이에요. 쉽죠? 뭐 거의 뭐 한 문제에 30초 예상합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설명하면서 하니까 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30초. 자, 봅시다. 4분의 x제곱 들어가야 할 자리에 x1, x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들어가야 할 자리에 y와 y는 1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위에 접 6,4라고 했으니까 x1에 6, y1에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4분의 6 x 마이너스 2분의 4 y는 1. 약분해서 좀 정리를 해줄게요. 약분하면은 2분의 3x,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y는 1이 돼서 요 녀석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y는 해가지고 정리해줘도 좋고 그냥 이렇게 써도 좋고 뭔가 이걸 이용해서 다른 걸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뭐 그런 거죠. 자, 이제 또 봅시다. 자, 이거를 또 양변 또 3 나눠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x제곱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x1, x y제곱이 들어갈 자리에 y1, y 그대로 이렇게 써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1에 2를 대입하고 여기 2를 대입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죠. 3 곱하기 2 곱하면 6x 척. 그 다음에 착착착 곱하면 플러스 3 y는 3이고요. 3, 3, 3 약분해버리면 2x 플러스 y는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쉽죠?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얘기. 도형의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죠? 도형의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그러니까 뭐 상황은 이렇죠.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뭐 표현을 해보면 얘가 이제 요 쌍곡선을 16으로 나누면 양변을 16으로 나누게, 16이 맞나요? 16으로 나누게 되면 4분의 x1 마이너스 16분의 5 y1은 1.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1이다 보니까는 이제 꼭지점, 초점, 주축 다 이제 x축에 있는 거고 요게 이제 a제곱이니까 꼭지점이 2라는 건 알 수가 있네요. 바로 2 마이너스 2. 그럼 포물선이 이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8,8은 뭐 여기 어디쯤 있겠죠. 여기 어디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8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 있는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구할 때 이제 보통 스토리가 이렇죠. 접선과 쌍곡선이 만나는 요 점을 갖다가 x1, y1이라고 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접선의 방정식이 8,8을 지난다 라고 가정하고 8,8을 대입해서 x1과 y1에 관한 식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x1과 y1은 이 쌍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x1, y1을 대입해서 하나의 또 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둘을 연립해가지고 x1과 y1을 구한 다음에 그 x1과 y1을 이용해서 다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과정이 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그 과정 잘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그래서 그 접선과 쌍곡선이 만나는 그 점을 x1, y1이라고 두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4에 x제곱 대신에 x1, x를 대입하는 거고 5에 y제곱 대신에 y1, y를 대입하는 거고 그게 16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럼 요게 이제 8,8을 지나니까 x와 y에 8과 8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8, 8, 8 나눠지니까 그냥 한 번에 써보면 4x1 마이너스 5y1은 8로 나누면 2다 라고 해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x1, y1은 이 쌍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4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5의 y1의 제곱은 16이다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얘가 두 번째 식.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x1과 y1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식이 뭐 간단하지는 않네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식을 갖다가 뭐 x1을 주기든 y1을 주기든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은 y1은 뭐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5의 y1은 하면은 4x1 마이너스 2가 되고 양변을 5로 나누면 y1은 5분의 4 x1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네요. 자, 그럼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4의 x1 제곱 마이너스 5의 괄호 5분의 4 x1 마이너스 5분의 2의 제곱은 16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계산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5분의 16x1 제곱이 나오는데요. 곱해지니까 5랑 곱해지니까 5분의 16 x1의 제곱일 거예요. 그러면 4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6 x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분수 계산인데 그냥 바로 할게요. 이게 5분의 20이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4 x1의 제곱이네요. 네, 한 번에 씁시다. 5분의 4 x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랑 곱하면 25분의 8 x1인데 2배 하면 마이너스 25분의 16 x1. 근데 여기 있는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5분의 16 x1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25분의 4가 나오는데 얘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플러스네요. 그리고 여기가 25분의 4인데 얘랑 곱해지니까 약분돼서 5분의 4가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5분의 80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84가 되네요. 마이너스 5분의 84. 5분의 84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네요. 뭐 5로 다 하고 4로 나눠주면 x1의 제곱 플러스 5 양변에 5 곱하고 또 4로 나눠주면 4x1 그 다음에 5 곱하고 4로 나눠주면은 2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x1의 값을 우리가 요거 인수분해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x1 그냥 바로 할게요. 그러면 x1 플러스 7 x1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1의 값이 마이너스 7 또는 x1의 값이 3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y1을 구해야죠. y1을 갖다가 이 x1을 갖다가 x1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또 y1이 2개 나오니까 골치가 아파지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7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5분의 마이너스 28인데 얘랑 계산되면 마이너스 5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y1은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x1 3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5분의 10인데 얘랑 계산되면 5분의 10이니까 2가 되겠네요. 2. 그래서 우리는 x1 이렇게 x1과 y1 한 쌍, x1과 y1 한 쌍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지울게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카메라 돌려가면서 찍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접선의 방정식에서 x1과 y1을 찾았으면 이 x1과 y1을 여기다 대입한 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뭐 다른 색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7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8x. 자, 마이너스 6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30y는 16. 이게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과 2를 갖다가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12x. 그 다음에 2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0y는 16. 요게 이제 하나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뭐 좀 약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뭡니까? 28, 30, 뭐 2로밖에 못 나누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4x 플러스 15y는 8. 요게 하나, 요것도 2로 나눠주게 되면은 6x 마이너스 5y는 8. 요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이 좀 복잡해요.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정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간중간 계산 실수 없이만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을 한 번 더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보는 것도 좋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는, 선생님이 푸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에서 배웠던 것보다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1,0에서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은 4라는 쌍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자, 봅시다. 그림을 안 그려볼게요.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일단 1,0에서고요. 그러니까 요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을 x1, y1이라고 두고 여기에서 접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1, x 마이너스 4에 y1, y는 4. 요 녀석이 1,0을 지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1을 넣고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x1, 여기다 0 넣으면 없어지고는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x1의 값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4라고 나와 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x1은 4. 요게 첫 번째 식이다라고 이렇게 놓고요. 자, 두 번째 식. x1, y1은 이제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대입을 하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4에 y1의 제곱은 4. 뭐 이렇게 나오네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식인 거죠.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하는 거죠? 그럼 뭐 요거는 이제 여기가 0이어서 조금 식이 간단하네요. 자, 그럼 x1이 4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6-4 y1의 제곱은 4가 되겠고요. 정리하면 4 y1의 제곱은 하면은 12가 되어서 y1의 제곱은 3이 되니까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x1은 뭡니까? x1은 아까도 구했지만 4가 돼서 요렇게 이제 4, 루트 3 그리고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x1과 y1의 값을 대입하면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4를 대입하고요. 그러면은 4x. 그죠? 그리고 루트 3을 갖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루트 3 y는 4가 되고요. 양변을 4로 다 나눠주게 되면 x 마이너스 루트 3 y는 1 이렇게 하나의 접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를 갖다가 대입하고 똑같죠?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을 이제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4 루트 3 y는 4가 되고 또 4로 더 나눠주게 되면 x 플러스 루트 3 y는 1이 돼서 이 녀석이 이제 하나의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얘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충. 자, 선생님이 이렇게 구하는 방법 항상 소개를 해드렸는데 선생님이 원래 이거 가르칠 때 이제 한 가지 방법 더 소개했잖아요.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간단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기울기를 갖다가 m이라고 두는 거죠.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 이제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아는데 그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어떤 모양으로 좀 바꿔줘야죠. 4로 나누면 이렇게 1분의 y제곱 쓸게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그냥 mx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a의 제곱은 4죠. m의 제곱은 모릅니다. m이 뭔지 몰라요. m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1,0을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다 1, 0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0은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의 m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럼 m을 갖다 이쪽으로 이항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m의 제곱은 4m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3m 제곱은 1이 되어서 m 제곱은 3분의 1이 되니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m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데 이 m 값을 구해서 여기 m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기울기가 m이고 점 1,0을 지나는 식을 바로 우리가 또 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이제 y는 m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써가지고 이 m 값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대입하는 거죠. 그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y는 루트 3분의 1의 x 플러스 1. 하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두 식이 아까처럼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 더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방법을 쓸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울기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큰 이상이 없는데 기울기가 한 개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방법을 쓸 때는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그림 조그맣게 그릴게요. 그림을 그려봐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하나의 접선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하나의 접선을 그었는데 요렇게 꼭지점을 요렇게 지나게끔 요렇게 그려지는 케이스의 문제에서는 이제 기울기를 구했을 때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가 하나만 나왔다라고 해서 그 기울기 하나만 접선의 방정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케이스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를 어떤 식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쉽죠. 이거 꼭 지금 뭐 이 a제곱이 4기 때문에 여기가 2니까 요거는 그냥 x는 2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찾아주고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또 하나 찾아주고 이러한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이용할 때는 이제 그림을 먼저 그려서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있다면 그거 하나를 일단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그리고 만약 뭐 이런 케이스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쌍곡선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항상 2차 곡선과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던 스토리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다면 오늘 배운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쌍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따질 때 살짝 주의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었던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우리 만나서 남은 2차 곡선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